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발사대에섭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문제가 된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의 일부 부품을 교체했으며 모든 전기 계통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우연은 오늘 오전 누리호를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옮긴 뒤 기립과 고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발사 예정일인 내일 고흥 지역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수량보다는 낭뢰와 바람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남 동부 지역에도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기상청은 제주도 남쪽에 있는 장마 전선이 조금씩 북상하면서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은 전남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고 파도는 최대 4m까지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태극기 사랑이 각별한 지역의 한 국가유공자를 소개합니다. 고엽제 피해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다양한 봉사로 태극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를 강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75살 신육일 씨가 여수 시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봉산 정상에 오릅니다. 태극기를 들고 정상에 있는 국기 개양대로 향하더니 칼바람에 해진 태극기를 손수 교체합니다. 깨끗하고 빳빳한 새 태극기가 하늘에서 힘차게 휘날립니다. 1969년 베트남전 참전 용사인 신 씨는 25년 전부터 달마다 구봉산 정상에 걸린 태극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남전선에 참전했을 때 간혹 작전 중 우리나라 태극기가 보이면은 그렇게도 반갑고 자랑스러워서 그것이 향수에 젖어 태극기를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태극기를 개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에선 무사히 돌아왔지만 약 25년 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임파선암으로 투병했었다는 신 씨. 생사의 고비를 2차례 넘기며 얻은 일상이 새로 주어진 제2의 인생이란 생각이 든 신 씨는 그때부터 사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애착이 담긴 태극기를 시내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해경 등 공공기관에도 태극기를 수백 장씩 기부하는 선행을 수십 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한 사람으로서도 태극기를 나눠줌으로써 없는 가정이라든가 보람이 있지 않냐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 씨와 같은 월남전 참전 용사는 총 34만 명, 여수에서도 1,500여 명이 참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힘닿는 데까지 태극기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신 씨는 마지막으로 고엽제 피해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참전 유공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월남전에 참전하여 우리나라 발전에 큰 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엽제 질병이라든가 전투 중 부상으로 당한 우리 월남전 용사들에게는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를 4주 연장했습니다. 대신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해 첫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할 수 있고 접촉 면회도 별도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모교인 목산고등학교는 개교 100년이 지난 역사가 아주 깊은 학교인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에 이어 무소유를 실천해왔던 법정 스님을 기리는 조형물도 설치됐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교 102주년을 맞이한 목산고등학교. 학교 한켠에 청동으로 만든 투박하고 작은 의자 하나가 눈에 띕니다. 법정 스님이 순천 송광사 불이람에서 땔감으로 쓸 장작으로 만든 의자를 실물 그대로 다시 제작한 겁니다. 의자 밑은 지름 5.5m의 화강암으로 된 원형판을 깔았고 우리말과 한자로 무소유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이 조형물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의 무소유 정신을 알리기 위해 법정 스님의 모교인 목산고등학교에 설치됐습니다. 법정 스님의 정신, 이것을 현대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전부 다 본받아야 될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문들이 힘을 합쳐서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법정 스님 기념 조형작품 제작에는 동문과 기업인들 그리고 수많은 불자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지난 1920년 6월 문을 연 목상고는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과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교육 철학에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뜻과 또 법정 스님의 또 맑은 무소유 정신을 우리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에 이어 법정 스님 기념 조형물까지 갖춘 목상고등학교는 이제 두 분의 삶과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전남 동부 지역 시군의회가 본격적인 개원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각 기초의회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 등을 처리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오리엔테이션과 간담회를 열어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의정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은 의장과 부의장 후보 선정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무소속 인사들도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선 8기 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는 순천의 서동욱 의원과 해남의 김성일 의원의 맞대결이 예상되며 부의장 선거는 광양의 김태균, 여수의 최무경, 이광일, 목포의 전경선 의원 등이 의장 후보군과 연대해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50여 명은 오는 27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진행할 예정인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해파리로 인한 어업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진행된 해파리 유생 조사 결과 등량만과 영산강 하구, 목포항 등에서 보름달 물해파리 유생이 다수 관찰됐고 동중국 해상에 출현한 노무라입깃 해파리도 이달 말쯤 남해와 제주 지역으로 유입될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해파리 제거 장비를 정비하고 제거 활동에 투입할 어선을 확보하는 한편 주요 해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사료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특별 사료 구매 자금 1,83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융자 사업을 진행하고 금리도 기존 1.8%에서 1%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배합 사료 가격이 이달 초 1kg당 45원 인상되면서 축산 농가의 생산비도 최대 11%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은행이 오늘부터 모든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광주은행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광주 전남을 비롯한 140개 모든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